그 다음에 또 이어서 39번을 봅시다. 이 문제도 난이도가 좀 있어요. 이런 문제들은. 다음 주어진 단초액은 직사각형 단면에서 보의 설계 힘 강도를 구하기 위한 강도감수 계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MD를 구하기 위한 파이란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MN, 공칭 강도에다가 강도감수 계수를 곱하면 설계 강도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강도를 구하기 위한 파이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사실 이건 필요 없는 얘기고요. 그냥 파이 구해란 이런 얘기야. 그럼 파이 어떻게 구할까요? 파이를 구하려면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럼 내가 이제 A 구하고 C 구하고 입실은 S 구하고 파이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A를 구해야 돼. 어떻게 구합니까? 방법이 없어요. A는 에타 0.8 FCK B분의 ASFI고 대입을 하려면 FCK가 40보다 작은지 봐줘야 되겠죠? 40보다 작으니까 얘네가 이렇게 한 세트로 가겠지. 그럼 대입을 합니다. 에타에다가 1 넣고 0.85 있고 FCK가 28MPa 있고 B가 280ml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ASFI가 이렇게 딱딱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A 값이 나왔고 그 다음에 C를 구하려고 하면은 베타 원분의 A라는 공식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빨리 못 푸는 학생들은 이게 바로 안 나오기 때문이야. A는 에타 0.8 FCK B분의 ASFI, 얘는 베타 원분의 C고 입실론 S 구하라고 하면은 또 이제 이 공식이 나오고 이렇게 딱딱 나와야 됩니다. 넣고 베타 원이 0.8이 이렇게 있으니까 넣고 얘 구하라고 하면 쓸 수 있는 공식이 또 요거밖에 없지, 그치? 양변에다가 입실론 C를 곱하고 여기다가 C에다가 위에서 계산한 얘를 이렇게 갖다 넣고요. 그 다음에 D가 500이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입실론 C가 문제에서 0.0033이니까 내가 철근의 변응률까지 딱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랑 뭘 봐야 될까요? 내가 파이를 구하려면은 이 입실론 S가 어디에 있는지 봐줘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지금 구한 입실론 S가 얘잖아요, 그렇죠? 얘가 압축집의 변응률 1개 이하면은 파이가 0.7이나 0.65고요. 얘가 인장집의 변응률 1개 이상이면은 0.85고 이 사이에 있으면 내가 이제 보관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내가 구한 게 지금 문제에서 0.00475였나? 아니네. 0.00436이었네. 그렇죠? 그럼 얘랑 비슷한 게 인장집의 변응률 1개랑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가 인장집의 변응률 1개보다 큰지 작은지만 판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단면에 인장집의 변응률 1개는 얼마일까요? 얼마냐면 이제 얘를 봐줘야 되겠지. FI가 400MPa 이하면은 0.005고요. 400MPa 초과면은 2.5 입실론 Y라고 했는데 400MPa 이하니까 0.005지. 그럼 얘가 0.005보다 작다는 얘기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인장집의 변응률 1개 이하니까 얘는 내가 변화 구간에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변화 구간에 있을 때 내가 파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제 내가 이 직선 보관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이 식이 맞지만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기사 시험에 쓸 수는 없으니까 요걸 외우라고 했어요. 왜냐면은 그냥 100% FI는 400입니다. 그럼 400이고 나선 철근이 아니니까 이 식을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입실론 S 자리에다가 계산한 얘를 갖다가 이렇게 갖다 넣으면은 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문제 풀면은 정말 잘하는 수험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웬만한 공기업은 다 합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몇 개 더 해봅시다. 40번 폭이 300mm 유효 깊이가 이렇게 있고 단면에 여기서 중요한 게 한 번의 단면적이 794mm 제곱인데 얘가 4개가 이렇게 있나 봐. 이렇게 있고 FCK 있고 FI가 있습니다. 이때 설계 힘 강도를 계산하기 위한 강도 감수 계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얘 구하라고 했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으면 AC, 입실론 S, 파이, MN, ND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A부터 구해. A 구하라고 하면 그냥 기계적으로 공식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여기다 내가 대입을 하려고 보면은 또 뭐부터 봐야 돼? 일단 FCK부터 봐야 돼. 40보다 작으니까 얘네가 이렇게 한 세트로 가겠죠? 또 열심히 대입을 해. 여기다가 1 넣고 0.85 갖다 넣고 FCK가 얼마야? 여기서 38MPa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B가 300ml 이렇게 있고 얘가 지금 한 개가 494니까 4 곱하기 794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FI는 안 봐도 400이겠지? 그럼 A가 나왔고 얘를 가지고 C를 구해줘야 되니까 베타 원분의 A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베타 원에다가 0.8 갖다 두면은 C가 이렇게 나오고 얘 구한 다음에 입실론 S를 구해줘야 되는데 얘가 들어가는 공식은 요거밖에 없다. 그럼 내가 입실론 S를 구해줘야 되니까 양변에다가 입실론 C를 딱 곱합니다. 그리고 이 C 자리에다가 얘를 이렇게 갖다가 넣고요. D가 문제에서 400이니까 이 자리에 갖다 넣고 콘크리트의 극한 변응률이 0.0033이니까 넣으면은 철근의 변응률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랑 뭘 비교해야 됩니까? 얼추 봐도 0.005랑 비슷하니까 얘랑 인장집의 변응률 1개랑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인장 지배 변형률 한계는 얘가 400보다 작은지 큰지 봐줘야 되잖아요. 그죠? 400메가파스칼 이하니까 인장 지배 변형률 한계가 0.005입니다. 그러면은 얘가 요것보다 작다는 얘기는 이제 얘가 변화 구간에 있구나 이렇게 봤잖아요. 그죠? 변화 구간에 있으니까 내가 직선 보관을 할 건데 이거 쓰지 말고 FI가 400이니까 이 식을 갖다가 쓰면 되겠죠. 그리고 나선철근이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요걸 갖다 쓸 거고요. 문제에서 얘가 0.0047이라고 있으니까 여기다 넣고 정리하면 답이다. 이것도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41번 이거는 숫자만 변경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고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42번 또 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은 단면을 가지는 직사각형 단철근 보가 이렇게 딱 있는데 설계 힘 강도를 구할 때 사용되는 파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앞에 있는 문제랑 뭔가 비슷하죠. 그러면 또 이거 해야 돼. AC, 입실론 S, 파이, M, N, D 있고 A부터 구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이렇게 쭉 해. 그럼 대입하려고 보면은 기계적으로 내가 FCK가 40보다 작은지 보고 얘네가 이렇게 한 세트로 가니까 나머지는 또 열심히 대입을 합니다. 에타에다가 1 넣고 0.85 넣고 대입하는 게 일이죠. FCK가 38메가파스칼, D가 300mm, ASFI 쓸 건데 ASFI를 갖다가 쓰면은 A가 나오고 다시 이제 베타 1분의 A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베타 1이 0.8이니까 C가 이렇게 나오고 입술은 S 구해줘야 되니까 우리 쓸 수 있는 식이 요거밖에 없고 여기다 또 열심히 대입을 합니다. C 자리에다가 얘랑 얘 갖다 넣고 D에다가 420 갖다 넣고 콘크리트 극한 반응률을 0.0033을 갖다 넣었어. 그럼 정리했던 얘가 이제 0.00516이 나오나 봐. 그럼 얘랑 이제 뭘 비교를 해줘야 되느냐? 얘랑 이제 인장 지배 변형 한계를 봐줘야 되는데 얘가 400메가파스칼 이하니까 뭔 얘기하는지 알죠? 400메가파스칼 이하일 때 0.005를 갖다 쓴다고 했어. 0.005랑 비교를 할 건데 내가 계산한 철근의 변형률이 인장 지배 변형률 한계보다 큽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계산한 이 값이 인장 지배 변형률 한계보다 커요. 그럼 얘는 인장 지배 단면이죠. 이때 파이는 얼마입니까? 얘는 그냥 0.85입니다. 그래서 답이 그냥 0.85야. 여기서 막 직선 보관식을 이제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내 철근 B가 철근의 변형률이 어디 있는지 보기 위해서 됐고. 73번 얘는 수치만 변경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어서 44번부터 봅시다. 이런 문제는 정말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막 어거지로 만들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보게 되면은 단철근 직사각형 보의 설계 힘 강도를 구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 딱 물어봤거든요. 그러면은 설계 힘 강도 MD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MD는 어떻게 구합니까? 설계 강도라는 것은 공칭 강도에다가 강도 감소 계수 곱하면 설계 힘 강도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MN은 얘가 지금 단철근 직사각형 보니까 ASFI D-2분의 A를 딱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고르면 답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지금 이 형태로 정리가 안 돼 있잖아. 그럼 내가 얘를 이제 저 형태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어떻게든 만들어야 돼. 딱 봤는데 어디서부터 바꿀까? 근데 여기 A가 없어요. 안에 보게 되면은 여기 지금 뭐 가로 안에 뭐가 이렇게 있는데 A가 없어. 그래서 이제 내가 A에다가 우리가 외우고 있는 0.85 FCK B분의 ASFI를 갖다가 넣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봐봐. 얘도 없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요? 또 뭐가 없냐면은 여기서 AS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AS 대신에 뭘 갖다 넣을 수 있냐면은 이 철근 B는 BD분의 AS라고 했어요. 그럼 얘를 내가 AS를 정리하게 되면은 로 BD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자리에다가 로 BD 갖다 넣고요. 이 자리에다가 로 BD를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또 이거를 답에서 고르려고 했는데 없어. 또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서 이제 뭘 바꾸면 될까? 여기서 문제 보니까 여기서 지금 Q가 있습니다. Q가 보기에 Q가 있어. 그럼 내가 이제 이 식을 내가 이제 Q에 대해서 바꿔줘야 되는데 어떻게든 비슷하게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안에 Q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내가 이제 어떻게 바꾸냐면은 Q를 바꿀 건데 여기 안에는 Q를 바꾸기 쉽죠. FCK분의 로 FI라고 했으니까 FCK분의 로 FI 얘는 Q로 바꾸면 되거든요. 근데 보게 되면은 여기 앞에 여기도 지금 Q가 이렇게 달려있는 애가 있어요. 그죠? 여기도 Q가 달려있는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내가 Q로 바꿀 수 있는지 봅니다.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은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여기 앞에 부분에 로가 없잖아. 로가 없으니까 얘도 내가 로를 없애줘야 돼요. 그러니까 로가 여기 들어가니까 여기 앞에서도 내가 Q로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리를 할 건데 내가 여기서 보게 되면은 지금 로가 있고 FI가 있잖아요. 로 FI는 있습니다. 근데 분모에 FCK가 없기 때문에 여기 분모를 FCK로 나누고 다시 FCK에다 곱해준 겁니다. 그 상태에서 내가 이제 얘를 정리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보기 형태로 어거지로 만드는 거예요. 어거지로. 그래서 보게 되면은 바꿀 건데 여기 보니까 또 숫자가 D가 아니라 1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기 안에서 괄호 안에서 D를 이렇게 바깥으로 빼고요. 여기 이제 내가 D 제곱이 이렇게 되겠지. D 제곱이 되고 그럼 여기는 1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부터 정리합시다. FCK분의 로 FY가 Q가 됐고요. 그 다음에 B는 요거랑 없어졌어. 됐죠? 그 다음에 에타는 여기 살아있고 0.85 있고 여기 2분의 1이 있고 D 나갔으니까 1이 있습니다. 됐고 여기는 파이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내가 지금 FCK분의 로 FY가 Q가 됐고 FCK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됐죠? 이 상태에서 여기 앞부분은 그대로 정리하면 되고요. 여기 2분의 1 곱하기 0.8분의 1 있으니까 정리하면은 0.59가 나오고 여기 보게 되면은 문제에서 어디 갔어 또 여기까지 적으죠. 그 다음에 여기 에타도 있는데 문제에서 뭐 FCK 얘기가 없기 때문에 40MPa보다 작다라고 생각을 하고 에타는 1을 넣어가지고 정리를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저렇게 만드는 건데 이런 문제는 굉장히 별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 아니어도 낼 게 많은데 이렇게 어거지로 문제를 만들어야 될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큰 의미는 없고요. 뭐 시간만 들어가면 풀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좋은 문제는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45번 이것도 천천히 해볼게요. 개수 모멘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물론 여기 써줬어요. 이렇게 MU, 그러니까 어떤 하중 밑에 U가 들어가면은 이게 개수 하중을 의미합니다. 뭐 개수 전단력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개수 모멘트 이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개수 모멘트가 작용하는 단철근 직사각형 부에서 필요한 철근량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도저히 감을 못 잡겠죠. 그렇죠? 이때는 이제 우리가 강도설계법의 근간을 생각을 해봅니다. 강도설계법의 근간이 뭐라고 했냐면 이론 수업 시간 때 설명을 한 겁니다. 봐봐. 공칭 강도에다가 강도 감수 계수 곱한 설계 강도가 사용 하중에다가 하중 계수 곱한 개수 하중보다 커야 된다고 했어. 그럼 나한테 지금 주어진 건 이 개수 하중이거든요. 개수 하중. 그러니까 이제 설계 강도가 개수 하중보다 커야 됩니다. 설계 강도가 개수 하중보다 커야 돼. 근데 설계 강도는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냐면은 공칭 강도에다가 강도 감수 계수 이렇게 곱해서 표현한다고 했어요. 이때 공칭 강도는 얘가 지금 단철근 직사각형 보니까 ASFI D-2분의 A 이렇게 딱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대입을 할 거예요. 이거랑 얘를 채워놔야 되는데 여기 A가 있습니까? A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이제 A 자리에다가 에타 0.8 FCK B분의 ASFI를 갖다 넣고 발음이 잘 안 되는데 내가 이제 얘가 좌변이고 얘가 우변입니다. 나머지 대입하면 돼. 개수 모멘트가 200kNm고요. 그 다음에 파이가 얼마냐면은 문제에서 있나? 여기 있죠? 0.85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AS는 미지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미지수고 FI가 문제에서 400MPa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D가 있습니까? 다 있네. 500ml 있고 2분의 1 있고 그 다음에 얘 채워 넣으려면 FCK를 봐줘야 되잖아요. 그죠? FCK가 40보다 작으니까 얘네가 세트로 들어가고 그래서 에타에다가 1 넣고 0.8을 넣고 FCK에다가 28MPa 넣고 B에다가 300ml 갖다 넣고 AS 미지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400MPa 넣고 계산기를 두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려면은 일단 스타트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스타트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강도설계법의 근간은 있어야 얘를 쓰고 얘만 쓰면 나머지는 대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학생들은 이론 수업을 다시 들어보면 좋아요. 됐고 46번 이건 수치만 변경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대로 한번 풀어보세요. 됐고 47번 설계 휨 강도가 이렇게 줬고요. 공칭 강도에다가 강도 감수 계수 곱한 설계 휨 강도가 이렇게 있는데 단철근 직사각형부에서 유효 깊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가 인장 지배 단면이다 이렇게 줬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꿀팁 같은 게 있어. 뭐냐면은 문제에서 이렇게 설계 휨 강도 이렇게 나오고 뭘 이렇게 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웬만하면 그냥 찍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 설계 휨 강도를 구하려면은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까지 해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A, C, 입실론, 파이, MN, MD까지 이렇게 3단계를 진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계산량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만약에 시간이 촉박한 시험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찍고 넘어가는 것도 답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설계 휨 강도가 나온 다음에 이렇게 파이에 대한 언급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인장 지배 단면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파이가 이제 0.85라는 얘기잖아. 이 파이에 대한 값이 주어지면은 내가 C부터 입실론 파이를 계산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은
C 입실론 파이 구하는 이 단계가 어차피 우리가 파이 구하는 목적인데 얘를 주게 되면은 이 과정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과정이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설계 힘강도 나오면은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찍고 다른 거 푸는 게 맞고요. 근데 이렇게 파이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은 그때는 설계 힘강도여도 푸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할 거고. 근데 문제에서 내가 지금 스타트를 어디서부터 해줘야 됩니까? 내가 지금 설계 힘강도가 요거라고 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식을 써봐. 그러니까 MD가 지금 파이 MN인데 MN은 내가 이제 단체군 직사각형 보니까 ASFI D-2분의 A 이렇게 하면 되겠죠? A가 있습니까? A가 없어요. 그렇죠? 또 구해줘야 돼. A에다가 내가 이제 에타 0.85 FCK B분의 ASFI를 쓸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대입을 하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대입을 할 수가 없죠. 왜 할 수가 없냐면은 문제에서 AS가 없습니다. AS가. 근데 얘가 지금 어딘가에 숨어 있죠. 어디 숨어 있냐면 여기 숨어 있네. 철근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철근비라는 것은 BD분의 AS이기 때문에 AS 대신에 내가 이제 로 BD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AS가 없으니까 만약에 AS가 있었으면은 바로 대입을 해서 끝났을 거야. 없으니까 로 BD 여기도 내가 로 BD 이렇게 씁니다. 됐죠? 나머지는 또 열심히 대입을 해요. 대입하는 게 일이지. 얘가 좌변이가 우변이야. 좌변이 MD가 얼마야? 350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파이는 인장집의 단면이라고 했으니까 0.85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로가 0.014 BD가 들어가줘야 되니까 B랑 D가 어디 있어? D가 미지수네. B가 350, D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FI가 문제 350메가파스칼 있고 괄호 열고 그 다음에 D가 미지수고 2분의 1 이렇게 있고 여기 대입해 주려고 보면은 FCK를 봐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40보다 작으니까 3개가 세트로 가고 그럼 에타에다 1 넣고 0.85 넣고 FCK가 얼마였어? 21메가파스칼? 맞죠? 21메가파스칼 넣고 B에다가 350 갖다 넣고 그 다음에 로가 0.014, B가 350, D는 미지수고요. 그 다음에 FI를 350 갖다 넣고 계산기 두드리면 나온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넣다가 여기다 정리를 하는데 여기다 대입하려고 보니까 A가 없어서 여기다가 이제 이 공식을 썼고 또 여기다가 대입하려고 봤더니 AS가 없어서 문제에서 주어진 철근비를 이용해서 처리를 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면 됩니다. 48번 개수화 중에 의한 단면의 개수인 모멘트가 이렇게 있고요. 이때 D의 초속값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인장집의 단면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파이가 0.85다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파이가 0.85. 뭔 말하는지 알지? 그러니까 입실론 S를 구했더니 입실론 S가 인장집의 변형률 1개보다 커서 인장집의 단면에 있어요. 그러면 띠철근이나 나선철근이나 똑같이 0.85란 얘기죠. 이렇게 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감을 못 잡겠지. 근데 여기 개수인 모멘트가 딱 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강도설계법의 근간을 생각해 봅니다. 강도설계법 근간을. 공칭 강도에다가 강도 감수 계수 곱한 설계 강도가 사용하 중에다가 하중 계수 곱한 개수 하중보다 커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걸 쓴다는 얘기지. 지금 설계 강도가 개수 하중보다 커야 됩니다. 근데 설계 강도는 공칭 강도에다가 강도 감수 계수 곱하면 되고 여기 공칭 강도 같은 경우는 얘가 지금 단척은 직사각형 보니까 ASFI D-2분의 A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하려고 해봐. 내가 지금 얘는 알아요. 그쵸? 여기만 처리를 해주면 돼. 그러면은 A 있습니까? A가 없어요. 그쵸? 그럼 내가 이제 A 대신에 여기다가 에타 0.8 FCK B분의 ASFI를 쓰고 그 다음에 얘를 또 대입을 하려고 봤더니 AS가 없어요. 그쵸? AS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을 처리를 해줘야 돼. 근데 문제에서 여기에 철근비가 있으니까 로는 BD분의 AS니까 또 AS에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로 BD 갖다 넣고 이 자리에다가 로 BD를 갖다 넣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대입을 해보세요. 열심히 대입을 하게 되면은 여기 D만 미지수기 때문에 계산기가 해결을 해줍니다. 뭐 찾아서 넣는 게 일이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이 파이가 여기 숨어져 있다. 이런 것도 찾아야 되겠죠. 나머지는 대입하는 게 일이다. 이렇게 있고 49번 봅시다. 이런 문제가 그런 문제지. 제가 설명한 게 폭이 있고 유효 깊이가 있고요. AS가 있고 단철근 콘크리트 직사각형 휨 모멘트 강도 파이 MN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아니 이게 문제가 좀 마음에 안 들죠. 직사각형 휨 모멘트 강도 설계 강도라고 좀 표현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여기다 이렇게 문자로 써놨지만은 설계 강도라는 표현을 했으면은 참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렇게 딱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시험이 공무원 시험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 찍으라고 합니다. 왜 찍으라고 하느냐? 문제에서 설계 강도를 물어봤어. 그럼 내가 얘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A 구하고 입실론 S 구하고 파이 구하고 MN 구하고 MD 구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느 세월에 다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공무원 시험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여기서 지금 내가 파이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내가 파이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면은 여기서부터 이 과정을 생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빨리 풀 수가 있는데 얘는 방법이 없어. 다 해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공무원 시험이면 찍으라고 하는데 우리 기사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찍을까요? 풀까요? 이건 여러분들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계산기가 있기 때문에 또 해볼만 하기도 해. 일단 설명을 할게요. 설명할 게 없어 근데 그대로 하면 돼. A부터 구합니다. A 있습니까? 없죠. 공식을 써. 없으면 공식이죠. 그럼 여기 대입을 할 건데 대입을 하려고 봤더니 이제 에타 같은 게 필요하니까 FCK부터 봐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 있으니까 또 대입을 또 열심히 합니다. 항상 대입하는 게 0.85 이렇게 있고 FCK 27MPa 있고 B가 300ml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ASFI가 ASFI 넣고 정리하면은 얘가 나왔죠. 그렇죠? 그럼 A 구했으니까 C 구해야 돼. C는 베타1분의 A니까 이렇게 넣고 베타1이 0.8이니까 여기다 넣으면은 C가 이렇게 나왔어. C 구하면 얘 입술은 S 구해야지. 얘 들어가는 시간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입술은 S에 대해 정리를 하고 여기다 넣어. C에다가 얘를 딱딱 넣고요. D가 문제에서 500이라고 했으니 갖다 넣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의 극한 변응률은 여기 있으니까 갖다 넣습니다. 정리를 합니다. 얘를 정리를 할 건데 얘를 정리하는 목적이 뭡니까? 목적은 뭐냐면은 입실론 S로 파이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파이를 구하는 건데 얘가 이제 압축집의 변응률 1개 이하인지 인장집의 변응률 1개 이상인지 봐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얼핏 봐도 이게 0.0033이 있고요. 여기 내가 숫자가 2보다 클 거 아닙니까? 얘가 얼추? 그럼 얘가 얼추 봐도 0.005보다 크겠죠. 여기 0.005라는 얘기는 인장집의 변응률 1개랑 비교를 할 건데 FI가 400MPa 이하니까 인장집의 변응률 1개가 0.05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랑 이렇게 비교를 해봐. 그러면은 철근의 변응률이 인장집의 변응률 1개 이상이라는 얘기니까 이거는 인장집의 단면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파이가 0.85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약간 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거는 살짝 위험한 팁인데 뭐 추천하진 않아요. 네, 문제에서 지금 내가 여기 설계 강도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파이는 그냥 0.85입니다. 왜냐면은 출제자분도 약간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A 구하고 C 구하고 입실론 S까지 구했는데 여기서 이 파이에 대해서 직선 보관까지 하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기서 내가 이걸 딱 구했는데 얘보다 만약에 작아요. 그러면은 직선 보관식을 또 해줘야 되잖아. 약간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거의 굉장히 높은 확률로 얘는 인장집의 변응률 1개보다 큽니다. 그래서 인장집의 단면이 되고 얘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0.85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시간이 없다. 진짜 막 너무 급박한 상황이다. 그러면은 뭐 이거는 좀 생략을 하고 그냥 파이는 0.85라고 해도 어느 정도는 맞는다. 추천하진 않습니다. 됐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MN, ND를 구해줘야 되는데 MD 바로 구합시다. 설계 강도는 공칭 강도에다 강도 함수 계수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공칭 강도가 ASFI D-2분의 A니까 대입을 합니다. 파이가 얼마였냐면 0.85가 이렇게 있고 ASFI를 대입을 하고요. ASFI 넣고 그 다음에 D가 500ml니까 이렇게 있고 얘가 A가 얼마였냐면 얘가 여기 있으니까 넣고 계산기 두드리면 답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뭐 종합 선물 세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스트레이트로 다 구하기 때문에 요거 풀면 이제 단철근보는 마스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됐고요. 근데 우리가 토목기사 문제가 쉬운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데 이거 풀자고 토목기사에서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게 맞는가 라고 생각을 하면은 투머치 하고요. 제가 공무원 시험에서도 찍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상대평가하는 공무원 시험에도 찍으라고 하는데 절대평가하는 토목기사에서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열심히 공부해라 라는 말은 잘 못하겠습니다. 됐고 50번 이 문제는 수치만 변경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 설계 힘 강도를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파이에 대한 언급이 없잖아요. 높은 확률로 파이는 0.85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상 여기서 파이 보관까지 하라는 얘기는 안 해요. 한번 풀어는 보세요, 여러분들이. 근데 여기는 이건 있네. 아니구나. 이건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이.
51번 얘도 이제 수치만 변경돼서 출제가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고요. 똑같습니다. 52번 이런 거는 이제 맞춰줘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앞에 있는 문제들은 사실 틀려도 그렇게 큰 지장은 없습니다만은 이런 거는 틀리면은 이제 토목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어렵죠.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복철근으로 설계해야 할 경우를 설명한 것으로 잘못된 것은, 그러니까 복철근 단면이라는 얘기는 내가 이렇게 단면이 있을 때 인장 측에만 철근을 배치하면은 단철근보, 인장 측과 압축 측에도 철근을 배치하면은 복철근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도대체 왜 배치하니가 이제 제가 수업 시간 때 여러분들한테 외우라고 했던 게 있습니다. 이 압축 철근을 배치하는 이유가 뭐냐. 물론 수업 시간에는 뭐 이유는 다 열심히 설명했습니다만은 이제는 그냥 외우면 돼요. 여러분들은 여기 얘네들을 외우면은 맞출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 그대로 하면 돼요. 지금 우리는 기출이니까 이걸 설명하진 않습니다. 보게 되면 잘못된 것은 1번 단면이 넓어서 철근을 고루 분산시키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여기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뭐 정과 부 모멘트를 교대로 받는 경우에 여기서 지금 뭐 부 모멘트에 저항하기 위해서, 여기서 뭐 인장 영역과 압축 영역이 바뀔 때 이거에 저항하기 위해서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장기 처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힘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 암기해서 풀면 되고요. 물론 뭐 이해하면 너무 좋겠죠. 이론 수업 시간 때. 53번 복철근보에서 압축철근 배치로 얻어지는 효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뭐 연성을 증가시킨다. 여기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연성 증가 맞고요. 그 다음에 지속하중에 의한, 지속하중은 장기 처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처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철근의 조립을 쉽게 한다. 이것도 있어요. 여기 철근의 조립을 쉽게 한다 있는데, 이거 좀 애매한데 강성을 증가시키냐? 증가시킵니다. 증가시켜요. 그러면 얘는 강성 증가시키니까 맞는 복이 아니냐? 근데 강성을 조금 증가시킵니다. 조금. 굉장히 미묘하게. 그래서 이 출제자분은 이게 거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보신 것 같은데 좋은 보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조금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다른 보기랑 비교했을 때 그냥 2번을 골라야 돼.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항상 얘기하지만 객관식 문제는 출제자 의도에 맞춰서 풀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 조금 증가라고 했어요. 경제성을 고려했을 때 의미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오케이. 54번 복철근보에서 압축철근에 대한 효과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면 저항 모멘트를 크게 증대시킨다. 아니 조금 증가시킵니다. 틀렸습니다. 지속하중에 의한 처짐을 감소시킨다. 장기 처짐 감소시킨다 맞고요. 그다음에 파괴 시 압축 응력의 깊이를 감소시켜 연성을 증가시킨다. 연성 증가 맞고, 철근의 조립을 쉽게 한다. 여기 다 있습니다. 이렇게 외워서 풀고요. 이 문제들은. 55번. 이것도 잘 나오는 식은 아닙니다만은 공무원 시험에서 종종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공식을 하나를 더 외워야 됩니다. 그림은 복철근 직사각형 단면에서 변형률을 표현을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도 뭐 단철근이든 복철근이든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뭘까요? 앞에서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을 제가 이렇게만 그어도 평면 유지의 법칙,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평면 유지의 법칙은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뭐 학부 수준에서는 항상 이게 만족을 합니다. 이게 약간 뭐 나중에 뭐 여러분들이 뭐 티모센코 해석이나 뭐 비선형 해석을 하게 되면 달라지는데 잊어버리고 그냥 평면 유지의 법칙 이렇게 있고요. 다음 중 압축철근이 항복하기 위한 조건으로 옳은 것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압축철근이라는 얘기는 지금 요거잖아요. 얘네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네들이 항복했다는 얘기는 여기 철근의 변형률 입실론 S 프라임이 얘가 항복 변형률보다 크면은 얘가 항복이 됐겠죠. 그치? 그래서 입실론 S 프라임이 얘보다 크면은 이제 항복을 한 거야. 이걸 그대로 표현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하나씩 한번 해봅시다. 입실론 S 프라임은 어떻게 구할까요? 얘를 구하는 식은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 때 외우라고 했는데 이론 책에 있어요. 이론서에. 근데 이게 토목기사에서 이거를 꼭 외워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할 말은 없어요. 이거 조금 이제 욕심이 있는 학생들이 외워주시고, 뭐 공무원이나 공기업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입실론 S 프라임을 구해라. 그러면은 이 식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내가 입실론 S 프라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그럼 얘가 이제 요게 된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항복 변형률보다 커야 돼. 항복 변형률을 어떻게 구할까? 얘는 후쿠의 법칙으로 구하겠죠. 그렇죠? 뭔 말 하는지 알죠? 후쿠의 법칙은 이거니까 변형률은 내가 양변을 탄성계수 이렇게 나누면 되겠지. 오케이. 그럼 내가 이제 요거랑 요거를
여기다 표현하면 됩니다. 됐죠? 그럼 여기 C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C-D'이 뒀어. 입실론 C는 얼마일까요? 문제에서 FCK가 70MPa라고 했으니까 이때는 0.003을 씁니다. FCK가 70MPa일 때는 얘가 0.003이라고 했어요. 얘는 어떻게 외우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외우라고 했냐면은 FCK가 40MPa 이하일 때 얘랑 얘가 이렇게 한 세트를 외우잖아. 이거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건 안 외우면 시험을 못 봐.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콘크리트의 극한 면역률이 여기서 내가 10MPa 증가할 때마다 0.0001씩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10 증가했으니까 0.0032가 됐고 10 증가했으니까 0.0031이 됐고 10 증가했으니까 0.0032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70이니까 0.003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얘를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정리하면은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좋은 문제 맞아요. 좋은 문제 맞고 문제 친절하게 이렇게 줬는데 얘는 나중에 안 줄 수도 있어. 여러분들이 외워서 풀어야 됩니다. 되고 56번 그냥 토목 설계는 사실 암기 과목이에요. 볼게요. 그림과 같은 복층은 단면이 이렇게 있는데 복층은 단면에서 응력 사각형의 깊이 A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A까지 A의 면적에 대해서 이렇게 등가 응력 블록의 이 응력을 받는다는 얘기죠. 에타 0.8 FCK를 받을 건데 이 깊이가 얼마냐? 그럼 복철근보에서 A는 어떻게 구합니까? 공식입니다. 물론 이게 나오는 배경은 이 증명도 제가 수업 시간 때 했지만 우리는 그냥 외웁니다. 그러니까 단철근보에서는 에타 0.85 FCK분의 ASFI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복철근보는 여기가 AS가 아니고 AS-AS 프라임이라고 했습니다. 증명하는 거 어렵진 않지만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외워서 씁니다. 그럼 대입을 할 건데 대입을 하려면 FCK가 40보다 작은지 봐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쓰고 또 열심히 대입해요. 이게 외웠냐 안 외웠냐 하는 거지. 이런 문제 틀리면은 합격 못 합니다. 반드시 외워야 되는 시기야. 0.85 있고 FCK가 24MPa이 있고 B가 350mm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AS에서 AS 프라임 빼줘야 되니까 이거에서 이거 뺀 게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FI에 대입하면은 답이다. 외웠냐 안 외웠냐 반드시 외우고 57번 이건 수치만 변경이 됐으니까 그대로 공식 외워가지고 대입을 해보고요. 복철근 보니까 58번 얘는 이제 한 단계 더 갔는데 문제를 보게 되면은 그림과 같은 복철근 직사각형 보가 있고 앞축측 연단에서 중립축까지의 거리 C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C 구하라고 하면은 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방향을 못 잡지 말고 써. 그럼 C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A 구하고 C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 복철근 단면에서 A 어떻게 구합니까? 고민을 하면 안 돼. A는 공식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하려고 보면 또 FCK가 40보다 작은지 봐줘야 되죠? 그럼 얘네가 한 세트로 가니까 또 대입을 해. 에타가 1 있고 0.85 있고 FCK가 38MPa 있고 B가 350mm 그 다음에 AS-AS 프라임이니까 이거에서 이거 빼가지고 넣고 FI에 넣게 되면은 A가 나오는데 얘 구하면 C 구해야 되니까 다시 또 이렇게 여기다 넣습니다. 그래서 베타로 나누면 베타1으로 나누면 답이다. 이렇게 있고 59번 이것도 합니다. 네, 이거는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선택에 무슨 얘기냐면은 그림과 같이 설계된 복철근 직사각형 보가 있는데 공칭 힘 강도를 물어봤거든요. 우리가 공칭 힘 강도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ASFI D-2분의 A 이러면 안 되고 이거는 단철근 보에서 공칭 힘 강도고요. 얘는 복철근 보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공칭 힘 강도 공식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없습니다. 없고요. 이거를 조금 더 기억을 잘하는 방법은 이거를 증명하는 과정을 이해하면은 쉽게 안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식 하나 외우자고 증명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는 게 좋습니다. 외우는 게 좋은데 식이 너무 복잡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효율이 좀 떨어지지. 이거 외울 시간에 다른 식 두세 개 외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이제 욕심이 있는 학생들이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외웠다라고 치고 대입을 하려고 해봐. 그럼 내가 여기서 대입을 할 건데 여기 AS 프라임이 있어. 여기 AS랑 AS 프라임이 있고 그 다음에 FI가 350MPa이 있고요. D가 문제에서 얘가 D잖아요. 그렇죠? 500mm가 있습니다. 그럼 A가 없잖아요. 그렇죠? 문제 A가 없어. 그럼 A 어떻게 합니까? 뭘 어떻게 공식이죠. 그렇죠? 공식에다 또 대입을 합니다.
또 열심히 채워 넣을 건데 여기 에타가 있기 때문에 FCK가 40보다 작은지 보고요. 뭐 제가 설명할 게 없어요. 또 대입을 또 열심히 해. 0.85 있고 FCK가 28메가파스칼이 있고 B가 300ml니까 여기 넣고요. 그 다음에 AS에서 AS 프라임 빼고 FI 넣고 하면 132.35가 나오니까 얘가 여기 들어가는 거고, D도 이제 AS 프라임 FI니까 AS 프라임 FI 넣고 여기 D-D 프라임을 넣을 건데, 뭐가 D고 뭐가 D냐면은 D 프라임이냐면은 압축측 연단에서 인장철근까지의 거리 얘가 D고요. 압축측 연단에서 여기 압축철근까지의 거리 얘가 D 프라임이 됩니다. 그래서 D에다가 500, D 프라임에다 60 넣고 계산기 두드리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 보게 되면은 여기 뭐 압축, 인장, 철근 모두 항복한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이게 왜 있냐면은,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이 복철근 단면을 이거 없이 정석적으로 풀려고 하잖아요. 그럼 정석적으로 풀려고 하면은 얘랑 얘가 항복하는지 봐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압축 철근이 항복하느냐, 그러니까 여기 입실론 S 프라임이 입실론 Y보다 크냐, 이거 계산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걸 계산하려면 이제 우리가 로 바 미니멈이라는 걸 또 이제 평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식이 정말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문제 풀 때 이게 없으면은 이제 우리가 이거를 계산해서 압축 철근이 항복했는지 평가를 해줘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학부 수준에서 풀고 있는 뭐 기사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에서는 문제 난이도가 다소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철근 단면 해석할 때 이것까지는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전 시험을 통틀어서 한 문제 있었어. 좀 이따 보게 될 텐데, 이거는 이 출제자분들이 계산하라고 하지 않고요.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인장철근이랑 압축철근은 항복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가정을 하고 그냥 이렇게 풀면 돼요. 이게 왜 얘기가 있냐면은 요거야. 얘가 항복했다라는 것은 이 철근들이 이제 항복 변형률에 도달했다는 얘기고, 항복 변형률에 도달했기 때문에 항복 응력 상태란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내가 이거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쓸 수 있는 이유가 사실 이걸 알아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필요 없이 이 조건 없어도 그냥 우리는 무조건 항복했다 라고 보고 신경 안 쓰고 이런 거 없는 거야.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워버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바로 공식 씁니다. 됐죠? 네. 60번. 얘는 이제 수치만 변경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대로 해보세요. 이거는 사실 너무 친절하고 없어도 그냥 우리는 공식 바로 쓴다. 무슨 얘기인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풀면 되고요. 61번. 얘도 이제 수치만 변경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대로 풀면 되고요. 대입하면 되고. 62번 또 봅니다. 이런 것도 이제 선택이죠. 볼게요. B가 있고 D가 있고 D 프라임이 있고 AS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얼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이게 나오면은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져야 돼. 이렇게 B가 있고요. D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D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고, D 프라임이 있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가 D 프라임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AS라는 얘기는 이거의 면적이 AS 프라임이라는 얘기는 이게 AS 프라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뭐 연성 파기를 한다면 이거는 이제 사실 철근이 항복했다면 그런 얘기가 주어진 겁니다. 이렇게 있고, 설계 힘 강도 파이 MN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공무원 시험이라고 하면은 그냥 찍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이 파이 MN, 그러니까 설계 힘 강도를 구하려면은 A 구하고 C 구하고 입실론 S 구하고 파이 구하고 MN 구하고 MD를 구해줘야 되는데 파이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다 구해야 됩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택 사항이야. 볼게요. 일단 A부터 구합니다. 어떻게 구해? 공식이죠. 복철근부에 A 공식을 써. 그럼 대입을 해줘야 되니까 FCK가 40보다 작은지 봐줘야 되잖아요. 그죠? 또 열심히 대입을 합니다. A에다 1 넣고 0.85, FCK가 21메가파스칼, B는 300ml, 그 다음에 AS 프라임 넣고, 그 다음에 FI가 문제에서 어딨어? 300메가파스칼 있습니다. 그럼 A 나왔지? 그럼 얘를 가지고 내 C를 구해줘야 되니까 베타 1분의 A를 하고요. 베타 1이 0.8이니까 또 나왔어. 그 다음에 입실론 S를 구해줘야 되는데 얘는 여기 얘밖에 없어. 쓸 수 있는 공식이. 그럼 이걸 내가 입실론 S 정리해가지고 대입을 합니다. C에다가 161.03 갖다 넣고, D가 문제에서 550이죠. 550 갖다 넣고, 입실론 C는 극한 변형률이니까 0.0033 갖다 넣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정리하게 되면은 얘가 0.00797 이렇게 나오나 봐. 그럼 얘랑 내가 이제 인장집의 변형률 한계랑 비교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얼추 봐도 굉장히 크죠. 인장집의 변형한 게 얼마야? FI가 지금 400메가파스칼보다 작으니까 0.005랑 비교하면 되겠지. 얘가 인장집의 변형률 한 개보다 크니까 인장집의 단면이고 파이는 0.85가 되겠죠.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렇게 MD 구하라고 하고 파이가 없잖아요. 굉장히 높은 확률로 파이가 0.85입니다. 이거는 약간 객관식 문제 풀 때 꿀팁이죠. 출제자분이 양심이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또 설마 직선 보관을 하라고 하진 않겠지. 이렇게 있고요. 내가 이제 설계 힘강도를 구합니다. 그러면은 공칭 강도에다가 파이를 구하면 되는데, 강도 감수 계수를 곱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발생을 하죠. 얘가 이제 복철근보의 공칭 힘강도 공식이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얘기죠. 이거를 이제 외워야 풀 수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사 시험에서 이거를 차마 외우라는 말을 못 하겠다는 얘기지. 뭐 자주 나오지도 않고요. 이거 외울 시간에 다른 거 외우는 게 맞기 때문에 제가 공무원 시험에서도 웬만하면 그냥 찍으라고 합니다. 이거 외울 시간에 다른 거 하라고. 나머지는 대입만 하면 돼요. 파이가 아까 여기서 0.85 했으니까 넣고요. 뭐 AS-AS 프라임 넣고 FI가 300메가파스칼이 있고 D가 550ml 있고 A는 내가 여기서 계산한 요게 딱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AS 프라임 FI 넣고 D-D 프라임 갖다가 넣고 계산기 두드리면 답이다. 이렇게 있는데 너무 많은 것들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됐고 63번. 진짜 이 문제는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은 무슨 생각으로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2014년도에 출제가 됐는데 출제자분이 기사 시험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시고 낸 것인지 이 정도 수준이면은 이 뭐라고 그럴까? 객관식 토목 설계 문제로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너무 많은 계산이 들어가고요. 진짜 이거는 너무 투머치합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답을 외우는 게 좋습니다. 답을. 수험생들이 풀 수 있는 수준의 난이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객관식 문제로 출제가 됐을 때. 천천히 볼게요. 아래 그림과 같은 복층은 단면이 이렇게 있는데 옳은 것은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 압축부 콘크리트의 최대 변형률, 극한 변형률을 0.003으로 가정을 하래요. 물론 이제 우리가 40메가파스칼보다 작으면은 0.0033이라고 알고 있지만 문제에서 얘를 쓰라고 했으니까 갖다가 쓰면 됩니다. 하나씩 볼게요. 1번. 압축 철근은 항복 응력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이 질문부터 여러분들이 풀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해석하고 있으면 안 돼. 시험장에서. 이 압축 철근은 우리가 앞에서 문제 풀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항복한다라고 가정을 했잖아요. 그렇게 가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압축 철근이 항복했냐 항복하지 않았느냐를 보려면은 이제 우리가 이 로 바 미니멈이랑 로 바를 비교를 해줘야 돼. 이 로 바라는 얘기는 인장 철근비입니다. 인장 철근비. 원래 우리가 단철근보에서 인장 철근비는 BD분의 AS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복철근에서는 인장 철근도 있고 압축 철근도 있으니까 좀 차이를 비교를 하려고 여기다 로 바를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인장 철근 B가 되는 거예요. BD분의 AS가. 얘가 얘보다 큰지 작은지 평가를 해줘야 돼. 그럼 여기서 이제 요거는 대입하면 되잖아요. 여기 BD분의 AS니까 B가 있고 D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고 AS는 5000이니까 얘는 내가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로 바는. 근데 로 바 미니멈을 구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느냐?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생긴 공식이 있어요. 굉장히 또 특이하게 생겼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느냐? 아니 이거를 외워서 쓸 데가 없습니다. 쓸 데가. 진짜 전 문제를 통틀어서 이 단 한 문제거든요. 이 문제를 맞추자고 이거를 외운다는 것은 정말 비효율적인 학습 방법이죠. 그래서 이거는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말고요. 외웠다고 치고 대입을 해봐. 그러면은 여기 에타 있으니까 FCK가 지금 문제 없네. 가정을 합니다. 40보다 작다라고 보고 이제 써 이렇게. 그럼 에타를 넣고 0.85 있고 베타원에다 0.8 갖다 넣고 FI분의 FCK 갖다 넣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극한 변형률을 문제에서 0.003 쓰라고 했으니까 넣고요. 입실론 Y는 항복 변형률이니까 여기다 후쿠의 법칙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300메가파스칼을 탄성계에서 나누게 되면 0.001호가 있고 D분의 D 프라임 갖다가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내가 로 프라임이 또 붙거든요. 얘는 압축 철근비입니다. 그래서 BD분의 AS 프라임이 들어가줘야 돼. 얘가 딱 들어갑니다. 됐죠? 그러면은 로바 미니멈이 얼마가 나오냐면은 이것만 물어봐도
이거 풀 수 있는 수험생이 없는데 이거 가지고 또 뭘 해석을 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딱 들어가 이렇게 로바 미니멈이. 그리고 이제 로바가 이제 우변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로바 미니멈보다 로바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압축 철근이 항복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심하죠. 압축은 항복 응계에 도달하지 못한 게 아니고 항복했습니다. 항복했어. 그 다음에 등가 직사각형 응력 블록 깊이 A는 요거냐? 이거는 쉽죠. A는 요걸 쓸 건데 사실 우리가 이 식을 쓰려면은 압축 철근이 항복해야 이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에 있는 문제들은 그냥 가정하고 푼 거야. 왜냐면은 이거를 출제자가 이거 가지고 장난을 치진 않습니다. 그냥 항복하고 푼 건데 여기는 하라고 했으니까 됐고 얘가 됐으니까 이 공식에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에타에다 1 넣고 또 열심히 대입을 해. 여러분들이 쭉쭉 넣어봐 이렇게. 넣게 되면 A가 168.07이 나옵니다. 근데 얘는 뭐 이렇게 이상한 숫자가 나왔으니까 얘도 틀렸어. 얘도 틀리고. 그 다음에 이 단면은 변화 구간에 속하냐? 이것도 또 해. 변화 구간에 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내가 입실론을 구했을 때 얘가 압축집의 변형률 1개 이상, 인장집의 변형률 1개 이하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AC, 입실론, 파이를 구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구해줘야 돼. 그럼 내가 지금 A까지 구했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또 C를 구해. C는 어떻게 구합니까? 베타 원분의 A 하면 되잖아요. 그죠? C는 내가 이제 베타 원분의 A를 합니다. 근데 베타 원은 0.8이니까 여기다가 정리하면 210.09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내가 또 이제 입실론 S를 구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얘 구하는 식은 요거밖에 없으니까 양변에다가 이제 입실론 C를 이렇게 곱해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 C에다가 얘랑 얘를 갖다 넣고요. D가 문제에서 얼마야? D가 600이니까 갖다 넣고 얘는 0.0034라고 했으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얘랑 이제 인장집의 변형률 1개랑 비교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인장집의 변형률 1개 얼마야? 여기서 FI가 300MPa이니까 400MPa 이하니까 0.005잖아요. 그죠? 얘보다 크니까 인장집의 단면이고 0.85겠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인장집의 단면이니까 변화 구간이 아니죠. 얘도 틀렸다는 얘기죠. 됐고. 그 다음에 이 단면의 공칭 임강도를 구하래요. 그러면은 또 이제 이걸 써줘야 되지. 이 복철근의 공칭 임강도 공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다 대입하면은 788.4가 나오니까 얘는 맞아서 이거다 이렇게 있는데 말도 안 되죠. 이거는 제대로 시험장에서 해석하는 학생이 거의 없습니다. 이 정도 문제는 한 20점 줘야 돼. 20점. 왜냐면은 이거 구하는 게 한 10점이고요. 이거 구하는 거 5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한 세트 5점 이렇게 하기 때문에 20점짜리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못 푼다고 해서 한숨 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너무 투머치하게 나왔다. 이렇게 보면 돼요.